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까지 매매를 안 한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도 저희가 말씀드린 관점대로 물론 관세 발표가 나오고 단기 바닥이 지금 낙폭이 보였던 것보단 빠르게 보일 거라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보수적으로 잘 참으면서 현금을 잘 아껴왔었고, 이제는 그 현금을 쓸 때다, 분명하게 시작을 할 때다, 이 기조에 맞춰가지고 슬슬 저희가 설정해둔 전략들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단순하게 그냥 다 들어가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저희 AP한테 철저하게 증시 움직임에 대한 시나리오대로 그 시나리오별 전략을 짜두고 그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부터 전략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단순하게 종목이 보인다고 그냥 불나방처럼 따라 들어가고 전혀 그럴 일은 없어요. 오늘 방송부터는 이제 어제까지의 방송이라는 기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까지 매매가 없다고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도 이젠 다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항상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나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부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그거를 실천할 때가 지금 온 게 아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월 10일 오늘자 VIP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함께하는 1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잠깐 뜬 제 눈을 정말 크게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다우지수가 오늘 7.87%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이 12.16%, S&P 500이 9.5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73%,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와중에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 최근 관세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낙폭이 가장 컸던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중심엔 당연히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 결국은 관세에 대한 언급인 건데,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 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렇게 된다면 기본 관세 10%는 유지가 되는 거고, 자동차나 일전에 품목별 관련세로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 품목별 관세들에 대해서는 25%가 유지되는 게 맞는데, 전반적인 품목들, 국가별 상호 관세에 들어가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국도 25%에 대한 관세가 아니라 10%로 급락을 하였다, 확 꺾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에게는 총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해서 총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어요. 중국이 어제 보복 관세를 다시금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트럼프 또한 거기에 지지 않으며 곧바로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트럼프에 지금 관세를 유예하는, 관세를 다시 깎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트럼프는 사람들이 내 정책에 대해서 겁을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당연한 생각인 것 같은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국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미국채 시장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30년물 장기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채 가격이 굉장히 급락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는 어마무시한 급등을 보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겁을 먹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관세를 다시 유예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가 함께 강조한 말을 생각해보면은 본인은 유연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한 번 더 했어요. 만약에 이 관세라는 걸로 인해서 타격이 큰 업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거나 좀 유예하는 스탠스를 펼치거나 하는 등 매우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은 최악의 공포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도 유예나 협상에 대한 조그마한 실마리가 보인다고 하면, 자그마한 발언이 나온다고 해도 증시가 크게 반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상상 이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상상 이상의 호재가 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들뜰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엄청난 불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투자 아이디어가 훨씬 명확해졌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고, 이것도 앞으로 90일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에 대한 관점을 더 쌓아가는 거지, 오늘 이 한마디, 오늘 이 나스닥 급등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기조, 내가 현금을 1억을 갖고 있었으면 1억을 오늘 다 태우는 그런 기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트럼프는 결국 중국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중국의 연락을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중국 너네 봐줄게 이게 아니라 중국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점점 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일본에 이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인데 이 국채 시장에 이런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가 결정을 했다는 거는 결국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 국채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 전략이 분명해지고 있던 와중이다 보니까 트럼프는 결국 이 위험자산에 대한, 그리고 국채에 대한 거를 계속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좀 안 좋았던 내용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상충 관계에 직면할 수 있는 그 우려감을 표명하는 내용들이 꽤나 많았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관세로 인해서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금리 인하의 기준이 더욱 높아졌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자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제유가는 최근에 어마무시한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4% 정도 오르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안정화가 돼가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제 또 단기적으로 확 급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당연히 경기에 대한 우려도 다시금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관점은 생각보다 연준도 트럼프도 시장이 원하는 흐름대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관점들 몇 가지만 확인이 되면은 나는 지체할 것 없이 공격적으로 매집에 들어갈 것이다, 매매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그 불확실성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오늘부터는 돈을 좀 벌어볼까 싶은 생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가입하신, 최근부터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종목이 많이 안 나온다고 좀 불평을 토로하신,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까지 매매를 안 한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도 저희가 말씀드린 관점대로 물론 관세 발표가 나오고 단기 바닥이 지금 낙폭이 보였던 것보단 빠르게 보일 거라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보수적으로 잘 참으면서 현금을 잘 아껴왔었고 이제는 그 현금을 쓸 때다, 분명하게 시작을 할 때다, 이 기조에 맞춰가지고 슬슬 저희가 설정해둔 전략들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단순하게 그냥 다 들어가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저희 AP한테 철저하게 증시 움직임에 대한 시나리오대로 그 시나리오별 전략을 짜두고 그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부터 전략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단순하게 종목이 보인다고 그냥 불나방처럼 따라 들어가고 전혀 그럴 일은 없어요. 오늘 방송부터는 이제 어제까지의 방송이라는 기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까지 매매가 없다고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도 이젠 다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항상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나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부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그거를 실천할 때가 지금 온 게 아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금 증시가 상승폭을 키워가지는 못하고 대형주 위주로 차익 매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밀리면서 위에 물려있던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대체거래소에서 매수세가 많이 붙었다 보니 지금은 매수보다 매도가 많으면서 위에서의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증시가 상승폭을 키워갔으면은 따라 들어갈 종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흐름이 왜 나쁜 흐름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냐면은 한번 걷어내 주면은 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더 건장한 상승을 기대하고 베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량들 나오는 흐름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 뭐야, 갭상승 출발하더니 별거 없네, 생각보다 돈 몰리는 테마가 없네. 맞아요, 맞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면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에요.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 그리고 훨씬 안정적이고 건강한 매매를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오히려 좋아. 왜냐면은 계속 강조를 들었다시피 종목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도 전략이 분명하게 나왔고 무섭고 쫄릴 게 없어. 잘 기다려왔고 그럼 이제 잘 기다린 만큼 우린 보상받으면 돼. 우린 우리 걸 하면 돼요. 이제 저는 이제 감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을 따라잡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매매해도 돼? 사도 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 관세가 발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입하려고 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종목은 삼성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건 SK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건 수혜는 온전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기존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사이클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을 중심으로 메모리에 대한 점유율이 확 높아진 거잖아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단수를 높이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양산을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단수가 높아지고 메모리가 많이 들어갈수록 결국 슬러리라는 거는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 종목이 지금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기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관세에 대한 내용이 걱정이 많이 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반도체에 대한 관세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발표를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악재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기술주의 매도세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구간에서는 저는 우리가 비중을 오히려 더 태워서 더 큰 기회를 잡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가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우리가 1차 매수만 하고 관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던 안 나오던 올라가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좋은 걸 거고, 두 번째,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 시장은 절대 기회를 쉽게 주지 않아요. 그렇기에 저희가 항상 철저하게 전략, 그리고 이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차분하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급하게 할 거 없이 저희는 항상 그렇게 매매를 해왔고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합시다. 기다린 만큼 해봅시다. 이제 다시 슬슬 할 때가 됐어. 여기서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기다려봤자 얼마나 더 기다리겠어.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